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여자를 확실히 만족시키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내 여자를 밤마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강한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만족스러운 밤을 보낸 이후 든든한 품에 안겨서 잠들 때 그렇게 안정되고 포근할 수가 없죠. 남성과학계에서 2,000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월 평균 성관계 횟수를 조사했는데요. 40대가 5.4회, 50대가 4.6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오라버니들은 어떠신가요? 이것보다 많은 횟수를 하고 계신 오라버니들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튼 남자나 여자나 잠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기분 좋음이 크게 왔다가 쭉 떨어지지만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할 때마다 절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자는 할 때마다 꼭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꼭 느끼지는 못해도 오라버니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행복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만약 할 때마다 맨날 못 느낀다면 그건 좀 슬프겠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여자를 절지으로 보내기 위한 기초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오빠들이 만지기만 하면 내 여자를 무조건 홍콩으로 보낼 수 있는 부위를 말씀드릴 겁니다. 벌써부터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두 눈 크게 뜨고 영상 집중해주세요.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오래하면 여자가 무조건 좋아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그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오래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짧고 강렬한 느낌을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결국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만큼 느낌이 강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홍콩 한번 제대로 갔다 오고 나면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고 또 하고 싶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관계는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좋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이 적당하다 혹은 진짜 좋았다라고 느끼는 본게임 시간은 6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오라버니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짧지 않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2번이나 3번 이상 못하면 여자들이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홍콩만 갔다 오면 그때부터는 황홀해서 딴 생각도 안 나기 때문이죠. 6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 번만 하더라도 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 횟수나 시간보다는 본게임을 하는 순간에 더 집중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애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애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라버니들 중에 간혹 애무를 대충 하고 여자가 준비도 안 됐는데 일단 넣으려고 하는 분들 있으시죠? 제 수업을 많이 들으셨던 오라버니들이라면 절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여자는 남자하고 달라서 충분히 달궈놓기 전에 넣으면 남자만큼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달궈놓기만 하면 넣자마자 온몸이 찌릿하면서 좋아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 여자에게 절제를 선사하기 위해서 애무는 필수입니다. 적어도 10분 이상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손과 입으로 열심히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들어와 달라는 신호를 여자가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본게임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게임 시작 전에 30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게임을 시작할 때 여자는 이제 몽둥이가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합체를 할 때 가장 큰 원칙은 여자의 다양한 부위를 공략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여자는 모든 게 민감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자극해주면 훨씬 더 쾌감을 잘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 합체 직전에 바로 넣지 말고 오라버니들의 방망이를 여자의 동굴 입구에서 왔다 갔다 부드럽게 비벼주세요. 여자 입장에선 이제 곧 들어오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정작 들어오지는 않고 들어올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우면 그게 또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게 조금만 더 애간장을 태우다가 그녀 입에서 제발 들어와줘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방망이를 진입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상태에서 그렇게 느린 속도로 깊게 왔다 갔다 1분 정도 반복하면 동굴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가 됩니다. 1분이 지났으면 다음으로는 이제 오라버니들의 방망이를 직선 방향이 아니라 회전하듯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때도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분 정도 더 진행하면
여자는 이미 달궈질 대로 달궈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직선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며 속도를 내시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자세로 하면 될까요? 먼저 체응의 핵심은 어떤 체위이든지 남자가 여자를 리드하고 지배한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뒤로 하든 앞으로 하든 대부분 여자들은 잠지리에서 지배하기보다 지배당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라버니들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박력 있기를 여자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리드를 해줄 때 여자들은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저 남자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며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아주 많은 여자들이 정상어나 후배응를 가장 잘 느껴지는 체응로 꼽습니다. 물론 여자들마다 선호하는 체위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정상응는 남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자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상응에서 리드를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여자는 이렇게 리드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 큰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경험 많은 오라버니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어떤 자세든 핵심은 남자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많을까요? 내가 몽둥이로 여자를 가둬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임해야 합니다. 나의 이 몽둥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만지주기만 하면 여자가 미쳐버리는 부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그 부위가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마음이랍니다. 모든 여자들은 뜨밤을 보낼 때 남자가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무조건 느끼는 선고대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하셨나요?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대 이후 나이를 먹어갈수록 바람을 피우는 유부녀가 점점 많아진답니다. 30대 이후의 여자들은 남자들의 관심을 젊었을 때만큼 많이 받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결국 남편이 외로운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지 않은 여자들이 바람이 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자의 감성은 예민하기 때문에 오라버니들이 여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배려하는 마음과 동시에 리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모두 여자에게 전해진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와 다르게 이렇게 남자가 자신의 마음을 만져줬을 때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은 그냥 여자에게 잘해줘라 같은 단순한 말이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마음은 모든 여자가 성지로 흥바하는 확실한 성감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여자의 마음이 중요한지 확실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자의 마음을 평소에 많이 만져주세요.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여자의 마음과 몸 모두 오라버니들이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의 밀당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자 경험이 많은 연애고수라면 어렵지 않게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간혹 상대 여자가 너무 여우 같거나 밀당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라버니들 중 상대 여자의 밀당을 괘씸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지막에는 역으로 상대 여자를 초조하게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자가 밀당을 하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밀당이라고 하면 뭔가 상대방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장난치는 것 같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워딩이 좀 부정적이라 그렇지 밀당 자체는 여자들의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상대 남자가 가치가 낮은 찌질이인지 내가 만날 만한 가치가 높은 남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 남자가 그냥 찔러보는 건지 진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최종 목적이 최대한 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엄청 큰 것도 아니면서 그냥 잠자리를 할 만하다 싶으면 가볍게 대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경험적으로 남자의 이런 습성을 너무 잘 알기에 대시해오는 남자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잠자리 한번 해보려고 찔러보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밀당 중 밀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밀당을 하면 상대방을 안달나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좋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는 상대 남자가 아무리 맘에 들고 호감이 있어도 절대 패를 100% 보여주지 않습니다. 줄듯 말듯 아슬하게 밀당하면서 상대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것이죠. 오라버니들은 이제 밀당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여자들의 본능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여자가 밀당을 한다고 해서 상대 여자를 너무 나쁘게 보거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 밀당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밀당에 대한 올바른 관점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상대 여자가 밀당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죠. 겨우 눈 몇 번 마주치거나 사무적인 용건으로 연락 몇 번 주고받은 것만으로 당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정말 싫어서 거절하는 건데 밀당 중 미른 거라고 생각해서 더 상호작용을 이어나가려고 하시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최소한 이 정도의 눈치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당은 부정적 신호가 아닌 긍정적 신호라는 것을 인지하자. 여자가 밀당을 하면 상당히 난감해하고 괘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가 밀당을 하는 것은 연애 시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본능일 뿐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게 어려워지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여자가 밀당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맞습니다. 밀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락범위와 관계가 충분히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혹은 더욱 발전하고 싶어서 여자 쪽에서 수작을 부리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라버니에게 관심이었고 싫었으면 밀당 자체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 상대 여자가 밀당을 해온다면 역으로 상대 여자를 나한테 좀 더 감아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역으로 상대 여자를 감아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절대 영향받지 않는다. 정말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여기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될 게임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그 여자가 어떤 다른 남자랑 신나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호흡곤란이 오고 손에 땀이 나고 안절부절 못해서 자기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결국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결론을 혼자 내리고 시무룩하게 삐지거나 심란한 그 감정을 못 이기고 혹시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 여자한테 구질구질하게 막 따지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던 썸남에게 밀당을 했더니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감정이 확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유도 없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있다면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상대 여자한테 그대로 입력이 되어 버립니다. 만약 여자의 호감이 큰 상태라면 오히려 귀여워하고 상대 남자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호감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있던 매력도 없어지고 생기려던 감정도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즉, 스스로가 정말로 상대 여자의 밀당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밀당에 영향받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 여자는 오라버니를 여유롭고 강한 남자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기가 안달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 여자 역으로 길들이기. 드디어 대망의 역으로 상대 여자를 감아버리는 단계입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잘만 먹히면 말 그대로 상대가 역으로 안달나서 오라버니에게 감길 것입니다. 혹시 조작적 조건화라는 말을 아시나요? 심리학 용어인데 이 단계에서 이 심리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만들고 행동의 결과가 나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 여자가 당기면 잘해주고 밀면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자가 당기면 보상을 시원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꽁냥꽁냥하면서 아주 예쁘게 많이 사랑해주고 이성적 관심도 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쉽습니다. 여자가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같이 꽁냥거리면서 잘해주는 거야.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중요한 부분은 상대 여자가 밀기 시작할 때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여자가 밀 때 전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완전 무시를 해버려야 합니다. 여자가 연락을 거지같이 하거나 답장도 일부러 그느리게 하는 낌새가 보이면 그냥 연락 자체를 잠시 동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 여자가 어느 정도 이성적 매력이 있다면 밀었을 때 안 달라고 영향받는 남자의 반응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오라버니의 이런 모습에 그 여자는 무조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기다가 잠시 밀어봤는데 자기한테 매달리기는커녕 그냥 관심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심란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 여자가 다시 당기기 시작하고 잘해주기 시작한다면 그럼 오라버니도 옛날 그대로 꽁냥거리면서 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머릿속에는 이 남자한텐 이런 밀당 같은 걸 하면 오히려 떨어져 나가겠구나가 입력이 되고 학습이 되는 거죠. 즉 오라버니한테 잘해줘야 자기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밀당 같은 건 이제 시도하지 않게 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대 여자가 밀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밀당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두 번째, 영향받지 않기. 세 번째, 역으로 길들이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사용하신다면 더 이상 상대 여자의 밀당에 당황하거나 영향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상대 여자를 감아버려서 더욱 안달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밀당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상대 여자를 역으로 참교육시켜 보세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약 25,000명에 다다른다고 하며 이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25%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이는 사망률 1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심장마비가 오기 전 통증 등의 전조 증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보통 사람들은 심장마비는 자신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심장마비 환자의 50%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심장마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심장마비가 오기 전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징후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도의 피로나 스트레스 징후인데요. 발병자 중 70% 이상이 심장마비 발생 며칠 전이나 심지어 몇 주 전부터 몸이 쇠약해지고 독감 증상과 비슷한 탈진 증상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극심한 피로로 인해 저녁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거나 가방조차 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별일 아닌데도 신경이 쓰여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잦은 감기인데요. 한 번 걸린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고 감기로 인해 앓아누울 때가 많으며 감기가 떨어진 후에도 자주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벼운 고통인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고통을 덜 느끼며 고통은 가슴 부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흉골이나 등 윗부분, 어깨, 턱 등의 압박감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감기에 걸렸거나 특별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쑤셔서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안감인데요. 심장마비 전에 절박한 파국의 느낌이나 공포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왜 불안감을 겪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레가토 박사는 이는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주의 신호이므로 본능을 신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눈두덩이 위가 노랗게 변하게 되는 건데요. 눈두덩이에 달걀 노른자와 같은 세개띠가 생기는 것은 콜레스테롤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심장마비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불면증인데요. 거의 절반 정도의 여성이 심장마비가 오기 전
몇 주 전부터 잠들기 어렵거나 밤중에 잠에서 쉽게 깬다고 합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 7번째로는 가슴의 답답함인데요. 음식을 잘못 먹은 상황이 아님에도 평소와 다르게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8번째로는 땀 분비가 증가하는 증상인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 땀으로 흠뻑 적셔지고 창백해지거나 잿빛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9번째로는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인데요. 심장마비 전에 소화불량을 겪거나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방 의식을 잃은 것 같은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10번째 증상으로는 숨 가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 건데요.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쁜 숨을 내쉬게 되고 숨을 쉬기 힘든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병원을 찾은 약 58%의 여성이 숨을 헐떡이거나 호흡을 가다듬기 어려워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11번째로는 현기증과 식은땀이 나는 증상인데요. 머리가 어지러워 일어설 수가 없고 계속해서 식은땀이 나게 됩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하며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격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걷기나 조깅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하루 최소 20에서 30분가량 주 3회 이상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행동을 피하는 건데요.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수영을 한다거나 급하게 달리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고지방이나 고염분 음식을 피해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채소나 과일, 해조류 등의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인데요. 규칙이 깨진 생활 패턴은 신체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음주나 흡연을 삼가해야 하는데요. 술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면 2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시 꼭 알고 있어야 할 급성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는 심폐소생술 방법인데요. 급성 심장마비는 신속한 치료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심장마비는 10분이 지나 응급처치를 놓치면 대부분 사망하게 되며 살게 되더라도 매사에 빠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급성 심장마비 증상을 보일 경우 심폐소생술을 4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걸고 어깨를 흔들어 의식을 확인하고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구호 요청할 때는 정확히 상대방을 지목하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 옷 입은 남자분 119에 구조 요청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환자의 얼굴이 하늘을 보도록 바로 눕힙니다.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합니다. 5초 정도 가슴의 상승 여부나 숨소리로 호흡을 확인합니다. 다음 머리를 젖히면서 턱을 들어 올린 후 코를 막고 입을 통해 1초에 한 번씩 2회 공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다섯 번째, 양쪽 가슴 사이를 양손으로 압박합니다. 압박할 때에는 5cm 깊이로 수직으로 곧게 압박하고 1분당 80에서 100회 속도로 눌러줍니다. 2일인 소생술의 경우에는 15회의 흉부 압박에 2회의 구강 인공호흡 실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심장마비가 오기 전 나타나는 이상징후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